네,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 수압 관련해가지고, 좀 가장 어려운 주제 플러스 이제 가장 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런 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서두에서 굳이 이렇게 어렵다, 뭐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클레이 수압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고 나시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클레이 수압의 유동성을 공급을 한 다음에 그 외부 가격의 시세가 따라 바뀔 테니까 그러면 풀 내부의 가격도 바뀔 것이고 그럼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내가 풀에 그 공급할 때의 수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찾을 때의 수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럼 그 차이가 난다는 게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것들이 가격적으로는 손해가 얼마 정도인지 이것들을 오늘 한번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전제로 까는 거는 뭐냐면 이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시기는 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꼼꼼히 설명하기보다는 꼭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리고 이 배경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건지 한번 보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. 네,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케이스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케이스 1번 보시면 제가 이제 클레이가 500원일 때 이제 클레이 500원에 그 오르비 체인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. 오르비 체인이 100원일 때 그리고 이 처음에 가격이 이랬는데 초기 가격을 넣었죠. 그래서 500원하고 100원을 넣었는데 이게 클레이가 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르비 체인이 200원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가격 변동이나 수량 변동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유동성 풀을 공급할 때는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자,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? 자, 만 개를 넣었다고 생각할게요. 클레이 만 개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500만 원 기준입니다. 그러면 각각 5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으로 처음에 공급을 시작했겠죠. 자, 그래서 여기 초기 금액 합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1000만 원 대비해서 나중 금액은 얼마냐? 1333만 원이 됩니다. 그 나중 금액의 수량은 기존에는 클레이 만 개랑 그 오르비 체인 5만 개였는데 변경된 거는 클레이는 13,300개로 올랐고 오르비 체인은 33,333개로 줄었습니다. 이거의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래서 수량 변동은 클레이는 만 개에서 13,300개로 늘었고 오르비 체인은 5만 개에서 33,300개로 303개로 줄었다. 그래서 초기 금액 대비해서 1333만 원이라는 333만 원이 이득이 되었다. 하지만 이거를 그냥 풀 공급을 안 하고 지갑에다 놔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? 1,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. 왜? 내가 초기 수량 만 개와 초기 수량 5만 개가 그 가격이 각각 500원하고 그 500원, 200원으로 바뀌면 클레이 가지고 500만 원, 만 곱하기 500이니까 500만 원이죠. 그 다음에 오르비 체인 5만 개를 그대로 지갑에 들고 있었으면 이게 200원이 됐으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죠. 기존으로 500만 원 하던 게. 그래서 토탈 1500만 원이 될 게 풀에 공급을 하는 것 때문에 1333만 원이 됐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여기서 빠진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클레이 수압에 나타나 있는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KSP 코인은 가격은 제외한 겁니다. 즉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리스크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? 이 정도 수준이다. 그러니까 지갑에 그대로 넣었더니 1500만 원 먹을 거를 1333만 원으로 바뀌고 대신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안에 그 풀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KSP 코인은 내가 갖는다.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했냐면 500원, 100원 하던 게 오르비 체인이 50원으로 간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. 요거를 이제 50원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전부 수식을 걸어 놓은 겁니다. 그럼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역으로 초기에 클레이가 만 개 있었던 게 나중 수량이 6,667개로 이제 클레이 수량이 줄어들겠죠. 오르비 그 숫자는 5만에서 66,66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그럼 금액적으로 어떻게 되느냐? 초기에 1000만 원 있던 게 당연히 오르빗이 내려갔으니까 가격은 손해가 보게 됩니다. 어떻게 된다? 666만 6천 원으로 손해가 보게 되는데
근데 이것도 풀에 공급을 안 하고 그대로 지갑에 놔뒀으면 얼마가 되느냐? 750만 원이 됩니다. 왜? 초기 수량 100, 만 개가 나중 가격 500원 하면 500만 원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초기 수량 5만 개가 나중 가격 50원이었는데도 250만 원이 되니까 합하면 750만 원이 되니까 차라리 지갑에 놔두는 게 나았다. 자, 이걸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나요? 그 비율이 이거 변동 비율이 깨질수록 즉 초반에 비율이 뭐 1대5 5배였는데 이게 비율이 확 깨지면 여기 지금 비율이 바뀌었죠. 처음에 5배 1클레이가 5 오르비 체인이었는데 1클레이가 10 오르비 체인까지 바뀐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비율이 깨지게 나니까 비율이 2배나 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비영구 손실률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지갑에 넣어두는 게 나았다라는 게 됩니다. 그게 결국 상방이든 하방이든 둘 다 손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. 단 여기도 KSP 코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희 수수료는 이제 추가적으로 챙기는 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제가 얘기를 했어요. 2배씩 확 바뀌는 걸 얘기했는데 적당히 변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. 즉 클레이도 약간 오르고 500원 하더니 600원 되고 오르비 체인도 100원 하더니 한 150원 됐다.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600원에 150원이다. 어떻게 되냐면 일단 초기 금액은 1000만 원은 동일하고요. 나중 금액은 1333만 원으로 됐는데 지갑에 그대로 놔뒀으면 이것도 1350만 원이 될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손해죠. 약 한 1.2%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뭐다? 여기 기존 대비해서 변화율이 존재하게 되면 기존 대비 변화가 깨지면 지갑에 놔두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다. 다만 우리는 이거 1.2% 손실을 먹는 것보다 수수료율이나 KSP 코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. 뭐 이런 게 좀 볼 수 있겠죠. 자,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해보냐면 500원하고 100원 하던 게 1000원하고 2000원을 한 겁니다. 즉 2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. 즉 비율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. 5배의 비율, 5배의 비율, 즉 500원하고 100원의 비율, 1000원하고 200원의 비율, 동일한 비율로만 움직이면 이거는 지갑에 놔두나 그냥 내가 풀에 유동성을 공급하나 똑같은데 다만 추가적으로 내가 풀에 공급하니까 KSP 코인하고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는 점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풀에 공급을 했을 때는 내가 최초에 넣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A코인하고 B코인의 비율이 깨지면 뭔가 일단 안 좋아진다는 거는 이해를 하셨겠죠. 근데 그게 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는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좀 스킵을 하실 분들은 좀 빨리 감기를 하십시오. 무슨 말이냐면 이거 계산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른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유니스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제가 좀 따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유니스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글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이렇게 해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그냥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최초에 이 비율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비영구 손실률이라는 그걸 구해야 돼요. 비영구 손실률이라는 거는 비율이 깨질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비율을 말하는데요. 즉 이게 비율이 뭐 100원에서 150원 이렇게 깨졌다가 그러면 비영구 손실률이 갑자기 생겼다가 이게 다시 돌아가면 비율만 돌아가면 이제 손실이 안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영구 손실률이라고 한답니다. 자, 이걸 구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따라해 보실 분은 따라해 보세요. 자, 스텝 1. 최초에 A코인하고 B코인의 비율을 구해놔야 됩니다. 즉 5배였죠? 100원하고 500원이었으니까. 그리고 변화 후에 A코인하고 B코인의 가격 비율도 구해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까 500원하고 첫 번째 케이스는 200원으로 가볼게요. 그럼 이게 2.5배가 되는 거죠? 이게 2.5배. 그래서 구해놨죠. 자, 스텝 3. 1하고 2의 비율을 구해라. 즉 요거하고 요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. 자, 처음에는 5배였는데 이게 2.5배가 됐으니까 0.5배가 된 거죠. 뭐 이거 두 개 나누면 되겠죠. 뭐 이것까지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럼 비영구 손실률은 어떻게 구하냐. 그래서 이거는 뭐 2 곱하기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요거 3번에서 구했던 거를 요런 식으로 제가 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2 스퀘어 루트 분의 S3 요거 0.5 값 0.5 하고 그거 분의 뭐 1 더하기 0.5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.
요거는 뭐 해보실 분들만 여기 그 공식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H29라는 거는 제가 위에서 구했던 그 비율 변화율을 막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따라해 보실 분들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구했고, 다음 스텝은 뭐가 되냐면,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비연구 손실률을 왜 구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비연구 손실률을 왜 구했냐면, 우리가 전제를 깔았던 게 뭡니까? 우리가 그 이런 그 그 오토 마켓 메이커 요거의 기본이 뭐냐면 K라는 값이다. 뭐가? X 곱하기 Y가 K라는 값이라는 상수 함수다. 뭐 이런 그 거의 전제에서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A 코인에 그 공급하는 개수 지금 처음에 초기에 10,000개를 공급했죠. 그리고 B 코인의 LP 개수 5만 개였죠. 그럼 이 두 개를 하면 50, 그 일십, 백, 천만, 10만, 100만, 1000만 더해서 5억. 이 5억이라는 상수값, 이게 고정된 값이 나와야 되는데 비연구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상수값이 바뀐다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준 겁니다.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. 상수값이 원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비연구 손실이 반영된다는 뭐 이런 그 논리예요. 자, 그래서 이것들을 구해서 하면 새로운 상수값 이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? 기존에 있는 상수값에서 요게 요거 부분이거든요. 뭐냐면 비연구 손실률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곱해준 겁니다. 아까 비연구 손실률이 지금 5.7%, 0.057이니까 그럼 이걸 1-로 해보면 94.2%가 되겠죠? 그럼 이거를 각각 곱해준 겁니다. 자, 요거 값에다가 0.94를 해줬고요. I17 값에다가 0.94를 해준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네. 이렇게 해주면 상수값이 결국 5억이 돼야 될 게 4억 4천만 원으로 바뀐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 그 개수 자체가 손실이 된다. 그래서 이게 비연구 손실인데 이게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. 이 상수값이 이제 제가 고정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의 영상에서.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되는 수식 같은 경우는 이 상수값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 앞에 영상에서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new 상수값을 구하면 이제 내가 나중 수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스텝 8이 되는데요. 그래서 여기 13,333은 이것도 이제 제곱근을 씌운 다음에 새로운 상수, new 상수값이란 건 4억 4천 요거 분의 새로운 가격의 레이시오. 아까 2.5가 됐죠? 네, 요거를 씌워줘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요 값이 나온 거고요.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스퀘어 루트에 H35에 H34. H35가 여기고 H34 여기죠. 결국 U 상수 값에다가 U 레이시오 값. 요걸 한 거고요. 자, 이 수량은 어디서 났냐면 스퀘어 루트에 U 상수 값 곱하기 U 프라이스 레이시오. 요거 곱하기 요걸 한 겁니다. H35랑 H34를 곱해준 겁니다. 네.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그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이제 따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제부터 이제 2배속 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거를 일일이 이걸 저처럼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느냐. 뭐 저야 이렇게 수식을 이제 한번 쫙 정리를 했지만, 이럴 필요 없다 이거죠. 이럴 필요 없고,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저희가 보실 수 있냐면, 비영구적 손실 관련 설명이 이게 바이낸스 아카데미에 있습니다. 바이낸스 아카데미에 비영구적 손실 설명이라고 이제 구글에서 치시면 이걸 나오는데요. 요 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이걸 내용을 읽어보시고,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고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분은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.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보십시오. 이 부분만 보라는 게 뭐냐면, 가격 변동이 얼마가 있을 때, 손실이 기존 대비 얼마냐, 그리고 지갑 대비 얼마냐, 이런 겁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2배 변화는 우리가 해봤죠? 계산식에서 여기서 2배 변화하니까 얼마였습니까? 손실률이 각각 5.7%가 생겼죠? 근데 그거를 저렇게 수식으로 안 하고도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즉 아까 여기 지금 했던 게 오르비 체인이 아까 100원에서 200원에서 2배의 가격 변화가 생기니까 이것들이 각각 5.7%의 손실이 생겼다. 그리고 그럼 만약에 100원이 300원에서 3배가 됐다. 그럼 13.4%가 손실이 생긴다.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우리가 그 그래프를 보시려면 여기 이제 그래프를 봐도 되지만 요 숫자만 봐도 이렇게 1.5배 같으면 거의 뭐 2% 수준, 1.75배 같으면 3.8% 수준의 손실이 있는 발생을 하지만
상대적으로 손실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. 그래서 뭐 2배, 3배 이럴 때는 정말 좀 유의미한 손실률이 발생했지만 사실 뭐 2% 손실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수수료율이나 그 다음에 또 KSP 코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좀 메이크업 할 수 있지 않냐. 이렇게 이제 보이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%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라.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오늘 영상이 이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것들을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거를 굳이 다 이걸 계산식을 만들어서 여기 엑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이제 좀 뭐 우리가 또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.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케이스처럼 클레이 가격 얼마, 기존 ORC 가격 얼마에 뭐 요거 가격 변동이 얼마가 되었을 때 손실률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.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. 정도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선착순 50개까지만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착순으로 한번 50개까지는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이고요.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쿠린 여러분.